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금요일입니다.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채령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이 월급날이 진로 좋죠? 아, 예, 좋습니다. 말씀만 했는데도 이미 귀에 걸리세요. 그래요. 월급 봉투는 뭐 추억이 있습니까요? 뭐 아버님이나. 제가 이제 봉투는 못 봐가지고 저도 어디 그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만 보고 영화에서 봤던. 보통 계좌이체로. 그래요. 세대가 다른 우리 김철영 과장님 모시고 오늘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병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추간판 탈출증이요?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보통은 디스크라고 많이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추간판 탈출증 중에서도 허리 쪽이 제일 이런 추간판 탈출이 잘 생기기 때문에 허리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사람의 척추뼈 사이에는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연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골을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게 디스크라는 용어 자체는 정상적인 우리 몸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디스크가 밖으로 밀려 나와서 주위 조직이라든지 특히 척추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이나 저림 등의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보통 디스크라고 많이 말씀들 하시고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은 90% 이상이 허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지금 같이 공연하는 후배 남자 배우인데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거의 뭐 걷지도 잘 못하는데 또 공연이 시작되면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심 많습니다. 어떻게 또 관리를 잘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여러 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샵 99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걸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지정남 남도마실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는 누구나 올까봐 좀 겁이 나는데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이 퇴행성 변화라고 해서 디스크도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가 있고 젊은 분들한테서 생기는 거는 반복적인 이런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오면 그 후배는 어쩔까? 그래서 어린 나이일 때는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력도 좋고 충격도 잘 흡수를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의 수분이 줄어들면서 탄력이라든지 충격 흡수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노화된 상태에서 디스크가 과도한 힘을 받게 되면 그때 파열이 돼서 뒤쪽으로 돌출이 되게 되는데요. 체중이 좀 과도하게 나가신다든지 그러면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허리에 무리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신 분들이 구부정한 자세까지 잘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디스크가 더 빨리 노화가 돼서 디스크 탈출이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체중 관리도 잘 해야 또 허리 디스크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러면은 허리 이 척추뼈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중에서 뭐 특별히 이 부분이 좀 자주 디스크가 온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 그 척추뼈가 5개가 있는데요. 주로 4번하고 5번 허리뼈 사이하고 혹은 5번 허리뼈하고 1번 엉치뼈 사이에서 잘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허리뼈가 5개이기 때문에 5번 허리뼈 아래가 1번 엉치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위가 우리가 허리띠를 매는 부위의 약간 아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른 부위에 비해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압력도 더 많이 받게 돼서 이런 정도에서 디스크가 잘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 엉치뼈면 뭐 일어나고 앉고 뭐 모든 생활을 하는데 다 관여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네, 네. 증상이 어쩝니까요? 네, 그래서 만약에 위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 그래요? 네, 4번, 5번 허리뼈 사이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릴 경우에는 방사통이라고 해서 엉덩이 부위에서부터 발등이나 엄지발가락까지 통증이 뻗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 이외에 감각이 무뎌진다든지 저림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허리뼈하고 1번 엉치뼈 사이에서 신경이 눌릴 경우에는 방사통은 마찬가지인데 그 방사통 부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엉덩이에서부터 발바닥이나 새끼발가락까지 뻗치는 그런 방사통이나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감각적인 저림이라든지 통증 증상이 위주가 되는데 디스크 돌출이 심할 경우에는 이런 운동까지 영향을 미쳐서 근육의 마비까지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수술한 후배도 그 엉덩이부터 잘 막 저릿저릿 돼가지고 항상 자기 나갈 순서면 나갔다가 들어오면 엎어져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막 주물러주고 그랬는데 이야, 그러면 저도 이제 주로 할머니 연기를 많이 해요. 뭐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하기 때문에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디스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는데 수술 알아보는 법 없습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근력이 떨어지는 거를 좀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게 근력이 디스크 때문에 근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감각 증상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좀 심각한 상태일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런 이게 자가진단법이라고 했지만 이런 게 이상이 있으면 이거는 꼭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증상까지 나타난다면. 그래서 다 이런 운동 증상인데요. 1번은 그 누우신 상태에서 이거는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 검사인데 다리를 쭉 뻗은 채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면 저림이라든지 이런 방사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2번은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지발가락으로? 예, 엄지발가락을 그냥 이렇게 위로 올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로? 요게 발가락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발가락이라고 치면 엄지발가락만 이렇게 쭉 올려보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있으면 양쪽이 눌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한쪽이 눌리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 비교를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쪽만 더 그런 힘이 부족하다면 그쪽에 신경이 좀 영향을 받은 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까치발로 걷는 게 이제 발 앞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걸 보는 건데요. 그래서 까치발로 걷는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또 쓰는 근육이 다른 건데 뒤꿈치로 걷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뻗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숙였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거나 방사통이 나타난다면 또 디스크를 좀 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근데 5가지는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디스크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게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디스크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꼭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다고 해서 난 디스크가 아예 없어 이런 것도 아니네요. 선생님 나머지는 다 그런 대로 되는 것 같은데 다리 뻗고 앉아서 허리 숙이기 뱃살 때문에 딱 안 붙은데 이런 건 상관없죠?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니 바로 가까우게 일하는 동료가 그렇게 허리 디스크로 아프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서로. 야, 그래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자가 진단법, 누워서 다리 올리기, 엄지발가락 위로 올려보기, 까치발로 걷고, 뒤꿈치로 걷고, 다리 뻗고 앉아서 허리 숙이기. 이럴 때 이제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셔야겠네요. 그래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59번님의 신청곡, 여성 국악그룹 미지의 군밤 타령 들을게요. 3059님의 신청곡 여성국악그룹 미지의 군밤 타령 신명나게 듣고 왔습니다. 0359번님 아주 신명나게 잘 들었습니다. 덕분입니다. 자, 오늘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삐끗한 건지 아니면 디스크인지 어떻게 진단을 합니까? 네, 그래서 제일 확실한 것은 MRI를 찍는 건데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MRI를 찍어야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진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추정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자가진단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다리 들어 올리기에 해당하는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를 반듯하게 하늘을 보고 눕게 한 뒤에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통증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리를 60도 이상 들어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그 순간 삐끗해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또 다리를 살짝만 움직여도 허리를 아파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도에 상관없이 살짝만 들었는데도 너무 아프다 하면 이제 오히려 삐끗했다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디스크가 돌출될 정도가 심할수록 다리를 들어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거는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야겠습니다. 다리를 너무 살짝만 움직여도 들어 올리기 힘들다면 디스크가 심한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삐끗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근데 이때 느끼는 통증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느끼시는 통증이 근육이 당기는 그런 통증이 아니라 이제 근육이 당기는 이런 통증은 사실 유연하지 못하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통증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통증은 아니고 허리에서 다리까지 전기가 통하는 그런 통증일 때 이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는 허리 디스크가 의심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바로 MRI를 찍는 것보다는 일단은 안정하고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고, 그런데 진단이 확실하지 않다거나 호전이 없을 때 정밀 검사를 시행해도 늦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또 확실한 거를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바로 MRI 찍어보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고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데 바로 그냥 MRI 찍고 디스크다 이렇게 그냥 성급하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공연을 앞두고 수술을 언제 할까. 너무 이제 뭐 그 친구는 아예 누워서 이렇게 들지를 못한 상태였으니까 언제 할까.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수술하지 말아라. 뭐 걷기나 이렇게 막 이렇게 고양이 자세 이런 걸로 근육을 키우면 된다.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수술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긴 한데요. 대부분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의사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국내 유명 우리 큰 대형 병원들 그런 양방병원의 재활의학과 교수님들도 수술은 뭐 이제 방송에 나오니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수술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급성 디스크 환자분들은 갑자기 생긴 디스크 환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수술하지 않아도 대부분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생각하실 때는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수술로 튀어나온 디스크를 해결해 줘야만 이제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다기보다는 보통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만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이 신경이 눌러서 염증이 생겨서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약이든 한약이든 침치료든 이렇게 염증을 가라앉히기만 하면 신경이 눌린 상태 그대로더라도 이제 통증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염증이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어떤 세균 감염이나 이런 거에 의한 게 아닐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되고, 그리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6개월이면 통증이 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게 이게 안정을 취하고 뭐 이렇게 운동도 가볍게 하시고 그럴 때 그렇다는 거지, 계속 허리에 무리가 되는 동작을 근데 변함없이 계속 하시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안정을 취하시더라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짧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연 치유까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양방이든 한방이든 치료를 병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필요로 해서 그냥 수술 없이도 가능하구만.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떼내고 뭐 이러다 보면 컨디션이나 하여튼 좀 우려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저절로 낫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튀어나온 디스크가 꼭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제 좋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 디스크 자체가 또 저절로 들어가는 경우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받지 않은 디스크 환자분들의 약 63%가 디스크 크기가 줄어들었고 13% 정도는 이제 흔적도 없이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술을 해서 탈출된 디스크를 다시 밀어넣고 찢어진 부위를 수술로 다시 옛날만큼 이렇게 딱딱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제일 좋고 그런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수술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상태처럼 이렇게 가는 수술은 네네. 없고.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걸 하는 게 좋은 건데 그거 좋은 그런 건데.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근데도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 없는데 그래서 그 수술을 하셨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게 왜냐면 반드시 또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인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운동마비까지 동반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증상 말씀드릴 때 디스크 돌출이 심하면 근육 마비까지 온다고 해서 뭐 까치발을 못 하신다든지 엄지발가락을 못 움직이신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대소변 실금이라고 해서 이런 배변 능력 이런 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거는 응급 수술을 빨리 받으셔야 되는 경우고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수술이 늦어지면 이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대소변 실수까지 할 정도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비 증상이 안 풀어져 버려요? 그러면 뒤늦게 수술이 늦어지면 이제 안 풀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야, 그리고 무서운 일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의사들이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마지막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스스로 느끼실 때 디스크 환자분이 스스로 느끼실 때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다면 이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딜 수 없는 통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그쵸.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너무 힘들다 꼭 수술 받겠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꽤 되시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운동마비가 동반되거나 대소변 실금까지 동반됐다 하면 본인이 하기 싫으셔도 이거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통증 이거는 이제 좀 스스로 좀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본인이 막 너무 아프게 느껴지면 별 수술 안 하고 조금 지켜봐도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수술을 했을 때 어쨌든 통증이 굉장히 심할 때 수술을 하면 그 통증이 더 빨리 감소하긴 한다고 그게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수술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아져 가지고 그래서 그 본인이 좀 이런 운동마비 증상이나 대소변 실금 증상이 없고 통증만 있으시다면 만약에 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견딜만 하시다면 좀 굳이 안 해도 되고 근데 도저히 너무 아파서 못 있겠다 이러면 이제 뭐 수술을 또 해보실 수도 있고 어쨌든 수술이 통증을 빨리 감소시켜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래 그 디스크 모양처럼 하는 수술은 없으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목 디스크로도 오고 그럽니까? 요새는 목 디스크도 많아갖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허리의 나쁜 자세가 대부분 목에도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디스크 자체도 다른 질병하고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부분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유전적인 부분이요?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디스크가 약하다든지 그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유전적으로 약하면 허리와 목이 둘 다 안 좋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허리는 괜찮은데 목만 디스크가 심한 분들도 있는데요. 맞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유전적으로는 괜찮으신데 그런데 평소에 목에 무리를 많이 주는 그런 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험생 같이 지나치게 목을 숙이고 공부를 하신다든지 또는 공부 쌀쌀 해야 돼요. 또 컴퓨터 작업을 막 이렇게 목이 그 모니터 높이가 좀 안 맞는 상태에서 계속 오래 하신다든지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가 또 잘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핸드폰 때문에 또 거북목 때문에 다 유의를 해라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한방에서는 우측에 디스크를 치료합니까? 네, 그래서 이게 비수술적인 치료하면 이제 한의학에서 침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한의학의 침법 중에서 동작침법이라고 해서 이게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게 침을 이렇게 꽂아 놓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침을 꽂아 놓는 그런 침법하고는 조금 다른데 동작침법은 이 동작이라는 말처럼 침을 꽂은 상태에서 시술을 한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걷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굳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 그
유명한 모 한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탈출로 구급차에 실려온 응급성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동작침법하고 진통주사제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에서 동작침법이 주사제에 비해서 5배 이상까지도 효과가 빨랐다 이런 얘기,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그 효과 자체도 약 1개월까지도 유지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침이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침이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나와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허리 자체 뭐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발끝 이런 데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걷게 하면서 근육을 풀어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조심하실 게 그래서 막 통증이 근데 급하게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걷는 것보다는 그 통증이 심할 때는 어쨌든 진단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MRI 이런 걸 확인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기에 운동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침상 안정이라고 해서 좀 며칠은 눕혀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 디스크 탈출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이런 침 치료를 포함해서 그리고 양방의 수술을 제외한 이런 치료를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 이거를 보존적 치료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디스크의 대부분은 수술 없이 이런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뒤늦게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 따르면 한의학의 침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은 다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은 분들에 비해서 뒤늦게 수술을 받는 경우가 50% 이상 낮았다는 연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 치료가 효과를 내는 원리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면서 생긴 염증을 억제를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통증 부위 회복을 촉진해서 이런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연구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수술 치료를 받으면 수술할 확률이 더 낮아진다.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요. 이런 그 침 치료 이야기 들으면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염증이 문제네요, 염증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짜둥둥 그 디스크가 은근히 질러 좋지 않습니까? 네.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지나치게 굽히는 것을 피해야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떨어진 물건 짚을 때 막 허리를 숙여서 짚는 것보다는 무릎을 이렇게 살짝 굽혀서 이렇게 주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피해야 될 운동 중에 이제 윗몸 일으키기가 있는데요. 이 윗몸 일으키기가 디스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초중고 때 체력 시험에 윗몸 일으키기가 들어가서 굉장히 막 열심히 했었는데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디스크가 건강할 때는 사실 뭐 윗몸 일으키기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 자세 자체가 등을 굽히면서 디스크를 뒤로 밀어내는 자세이기 때문에 허리가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새 이제 그 잇몸 일으키기 하는 그 뭐라 그래요? 그 틀도 있고 헬스장에 가면 해서 이제 조금 옆에서 봐주면 괜찮은데 막 이렇게 무리하게 되더라고요. 별로 안 좋은 자세구만요. 네, 그러면 이제 특히나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역시나 걷는 건데요. 대부분의 통증은 디스크뿐만 아니라 연골이라든지 힘줄, 인대들과라고 관련해서 발생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조직들이 하는 일 자체가 힘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을 잘 유발할 수가 있는데, 너무 힘을 받으면 손상이 되지만은 감당할 만한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튼튼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걷기가 그래서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고,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열심히 걸으시면 이런 디스크 주위의 조직들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역시 해답은 걷기였네요. 그래요. 이 걷기만으로도 디스크에서 해방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요? 그래요. 오늘 또 이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또 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있으신 분들 문자 샵993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아의 딩가딩가 들으면서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살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